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여러분은 밴쿠버 코앞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와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 짧고 강한 열파가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90년 동안 유지되던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습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하루 동안 BC주 전역의 총 14개 지역에서 1일 최고 기온이 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화이트락은 31도, 빅토리아는 30.9도, 던컨은 31.8도를 기록하며 무려 1936년 이후 9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역대 최고 기온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도 스쿼미시가 33.1도까지 치솟았고 웨스트 밴쿠버 30.6도, 아버스포드 32.4도로 수십 년 만에 무더위 기록을 역시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고기압의 영향이며 다행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온이 평년 수준인 2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서 곧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파가 지난 2021년 BC주를 강타했던 치명적인 열돔 사태와 시기가 비슷해 환경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온 변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과거의 기후 통계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포트무디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속도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는 현직 시장과 이에 맞서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번 선거가 도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단연 고밀도 개발의 속도입니다. 최근 포트무디시 의회가 무디센터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3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최종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총 865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단 44세대에 그쳐 실제로 시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의 57%가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시장인 메건 라티는 현실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그리고 주정부의 고밀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설업계의 선거 기부금 수령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기부이며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현직 시의원이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헤이븐 러비에츠키 후보는 포트무디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기반의 정당형 조직인 포트무디 보이스를 창당하고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러비에츠키 후보는 현 행정부의 대규모 고층 개발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역세권 부지를 단순 주거지가 아닌 장기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층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로 도시를 확장하겠다는 현직 시장의 전략과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야당 후보들의 전략 사이 주민들이 던질 한 표가 도시의 밀도와 생활 환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무한 스크롤과 유해 알고리즘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은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전면금지 조치와 달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건부 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오, 자해유도, 성착취 등 정부가 지정한 7대 유해 컨텐츠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이 전격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이행을 감시할 독립기구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해 환경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달러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5%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고, 일부 AI 챗봇이 자해를 유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독성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요구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커 얼굴 인식이나 생체 정보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명확한 연령 인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위험 플랫폼만 골라 규제할 경우 청소년들이 감시망을 피해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청소년 SNS 규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온라인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3년마다 정기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핵심은 완벽한 차단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유해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서류 제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CRA 계정 내에 기존 문서 제출 기능을 통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서나 관련 스캔 서류를 임의로 업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CRA가 제공하는 공식 디지털 신청서 양식을 직접 이용해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누락 항목을 원천 차단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의료진도 전용 디지털 포털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의료 증빙 절차의 번거로움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버전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2023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T2201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구형 양식으로 접수된 신청건은 모두 거부되며 최신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장애인 혜택을 비롯해 아동장애 수당, 등록장애 저축계획 등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국세청은 행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을 막기